이런 증상들 그냥 마취가 오래가는 게 아니라 신경 손상 신호일 수 있다는 거 간혹 평생 가는 경우도 실제로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율신경을 연구하고 치료하는 황상철 원장입니다. 여러분, 치과 치료받고 마취가 풀렸는데 혀가 갑자기 뜨겁고 입술이 부은 것 같고 입천장이 쓰라리고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으시죠? 이게 단순히 마취가 덜 풀려서 그런 게 아니라 신경이 손상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실제로 진료실에서 환자분들한테 제일 자주 듣는 말들이 이래요. 혀가 뜨겁고 까진 것 같아요. 입술이 붓고 둔해요. 입천장이 너무 민감해졌어요. 아래턱이 욱신거리고 이가 들린 것처럼 시큰해요. 이런 증상들, 리도카인이라는 마취제의 부작용, 그리고 마취 과정에서 신경이 자극되면서 생길 수 있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리도카인이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지, 그리고 손상된 신경 종류에 따라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그리고 제가 실제로 환자를 어떻게 치료하는지까지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리도카인은 치과에서 가장 흔하게 쓰는 마취제예요. 대부분 문제없이 지나가지만 아주 드물게 신경에 독성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2014년 논문에서는 사람 구강세포에 리도카인을 노출했더니 리도카인 농도에 따라 세포가 손상되고 죽는 반응이 관찰됐고요. 2020년 리뷰 논문에서도 모든 국소 마취제는 일정 농도 이상일 경우 신경 독성을 가질 수 있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더 잘 생깁니다. 첫 번째로 마취 바늘이 신경 가까이에 삽입된 경우, 두 번째, 고농도 마취제가 오래 머문 경우, 세 번째, 출혈로 인해 혈종이 생겨서 신경이 눌리는 경우.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떤 신경이 손상됐냐에 따라 느끼는 증상도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실제로 들은 표현들을 중심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혀신경으로 혀 앞쪽 3분의 2의 감각을 담당합니다. 환자 표현은 혀가 뜨겁고 매운 거 먹은 것처럼 화끈거려요. 혀가 쓸리고 까진 것 같은 느낌이에요. 혀가 부은 느낌인데 겉으론 멀쩡해요. 칫솔만 닿아도 너무 예민해요. 이렇게 혀신경은 마취 바늘이 지나가는 경로에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접촉이나 마취제 확산으로 자극받기 쉽습니다. 두 번째로 아래 이틀신경입니다. 아래 이틀신경은 아래턱, 아랫입술, 아래치아 감각을 담당하는데요. 환자 표현으로 입술이 부은 느낌인데 외관상으로는 괜찮아요. 아래턱 안쪽이 욱신거리면서 아파요. 이가 들린 것처럼 시큰하고 눌리면서 아파요. 이 경우는 하악 마취나 임플란트 시술 중에 신경 가까이 바늘이 들어갔을 때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세 번째로 구개신경인데요. 입천장, 구개의 감각을 담당합니다. 환자들은 입천장이 쓰라리고 뭐만 닿아도 민감해요. 뜨거운 음식을 먹으면 화끈하게 아파요. 딱딱한 거 씹을 때 찌릿하게 쑤셔요. 이렇게 말을 하죠. 이때도 마취제가 구개 신경절로 확산되거나 상악 마취 시 지나치게 깊이 들어간 경우에 발생합니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혀신경은 혀가 뜨겁고 까끌까끌하다. 아래 이틀신경은 입술이 부은 느낌이다. 아래턱이 욱신거린다. 이가 들린 것처럼 시큰하다. 구개신경은 입천장이 쓰라리고 민감하다. 이렇게 나누어서 볼 수 있는 거죠. 느낌만 잘 정리해도 치료자가 어떤 신경이 손상됐는지 바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치료할까요? 저는 증상을 3가지 원인으로 나눠서 치료합니다. 첫 번째로 리도카인 독성으로 생긴 경우에요. 리도카인은 국소 마취제지만 어떤 체질이나 상황에선 신경 조직에 만성적인 자극이나 세포 독성 반응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럴 땐 단순히 순환만 도와주는 게 아니라 신경에 축적된 독성 반응을 줄이는 해독 치료가 먼저 필요합니다. 몸 안에서 세포 대사를 회복시키고 손상된 신경 주변 환경을 정리해주는 식으로 몸 자체가 회복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과정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만성화된 부위에 먼저 해독 치료와 순환 활성화를 병행하면서 접근합니다. 증상이 오래된 분일수록 해독이 먼저 선행돼야 효과가 좋습니다. 다음으로 신경 자체가 손상된 경우에요.
마취 바늘이 신경을 건드렸거나 시술 중에 실제로 신경이 손상된 경우에는 그 부위를 살리는 재생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건 말 그대로 손상된 신경 조직이 새로 회복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치료입니다. 이럴 때는 신경 주변 조직을 자극해서 신경 재생을 촉진시키고 세포 회복을 도와주는 치료를 집중적으로 합니다. 특히 감각 이상이 계속되고 통증이나 열감이 지속되는 분들에겐 재생 중심 치료를 적극적으로 적용합니다. 다음으로 혈종 때문에 신경이 눌린 경우에요. 주사 자리에 출혈이 생기면 피가 고여서 신경을 누를 수 있는데 이걸 어혈로 보고 치료합니다. 이때는 어혈을 풀어주는 방식으로 압박을 해소하고 정체된 순환을 다시 돌려주는 게 핵심이에요. 치료하고 나면 눌려있던 신경이 스르르 풀리듯 회복되는 걸 환자분들도 체감하시더라고요.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 하나 더 드릴게요. 이 증상들 그냥 놔두면 몇 개월에서 1년 이상 지속될 수 있고 간혹 평생 가는 경우도 실제로 있습니다. 좀 불편하긴 한데 설마 하고 방치하셨다가 신경 손상이 고착되는 경우 치료가 훨씬 오래 걸립니다. 그렇다고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초기 대응만 잘하면 이런 증상은 충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제가 치료해 드렸던 분들 중에서도 몇 달 만에 회복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핵심은 초기 대응, 정확한 진단, 그리고 순환 회복 치료예요. 정리해 볼게요. 혀가 뜨겁고 까끌까끌하다, 입술이 묵직하고 둔하다, 아래턱이 욱신거린다, 입천장이 쓰라리다, 이런 증상들 그냥 마취가 오래가는 게 아니라 신경 손상 신호일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 되셨나요? 혹시 비슷한 증상 겪으신 분들은 댓글로 경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치료와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